우린 눈앞의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플라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허상일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형성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누군가는 돈이 많아야 성공이라고 믿고, 누군가는 명예를 얻어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또 누군가는 사랑과 인간관계가 인생의 본질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관념이 만든 틀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며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조차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풍경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를 볼 수 있을까? 플라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사용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평생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간다. 뒤쪽에서 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들은 몸을 돌릴 수 없기에 그림자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몸을 돌려 빛을 본다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아간다면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유에서 동굴 속 그림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편적인 인식일 뿐이다. 보다 깊이 탐구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한 채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플라톤은 이러한 개념을 이데아론이라고 불렀다. 이데아는 사물과 개념의 본질적인 형태로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수많은 의자가 있지만 각각의 의자는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 하지만 모든 의자는 앉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본질적인 개념이 바로 의자의 이데아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 정의, 선함 같은 개념도 각각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본질적인 참된 아름다움, 참된 정의, 참된 선의 불완전한 형태일 뿐이다. 플라톤은 인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데아를 깨닫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그림자를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 빛을 바라보고 동굴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익숙해진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동굴을 벗어난 사람은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사람들은 흔히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이 배운 것, 들어온 것, 믿어온 것들을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정된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돈과 명예로 정의한다. 하지만 돈과 명예를 얻고도 불행한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았던 성공의 기준이 과연 진짜였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도덕의 기준도 변한다. 그렇다면 도덕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사회적 합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흔히 세상이 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과거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부정되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를 볼 수 있을까? 플라톤은 그것이 철학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철학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기존의 믿음을 의심하고 더 깊이 탐구하는 것. 그리고 끝없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동굴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진리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동굴 밖의 세상을 본 사람이 다시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갈 수 없듯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한 사람은 다시 얕은 사고로 만족할 수 없다. 플라톤이 말한 진짜 세상을 보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끝없는 탐구와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으며 잘못한 사람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때로는 부정한 자가 성공하고 선한 사람이 희생당하며 정의롭다고 믿었던 일이 오히려 불공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는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 플라톤은 정의를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인간과 국가의 본질적인 원리로 보았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국가를 하나의 인간처럼 바라보았다. 인간이 건강하려면 신체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해야 하듯이 국가도 각 계층이 조화를 이루어야 정의로운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즉, 철학자는 지혜로 통치하고 전사는 용기로 국가를 지키며 일반 시민들은 절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계급 구분이 아니다. 플라톤이 말한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실현된다는 개념이다. 통치자는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하며 전사는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시민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정의는 무너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권력을 가진 자는 쉽게 부패하고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며 법은 때로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한 정의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일 뿐인가? 플라톤은 정의를 단순한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올바른 질서와 조화라고 보았다.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법 자체가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고 사회적 관념이 변하면서 과거에 정의롭다고 여겨졌던 것이 부정의한 것으로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넘어 정의의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정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 분노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플라톤은 정의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통해 탐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의는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이며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철인 정치를 주장한 것도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지혜롭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플라톤은 정의가 단순히 법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불공정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의에 눈 감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타협하며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부조리를 용인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이 정의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정의란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누군가 불의를 저지른다면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가 와도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정의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정의는 단순한 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 고민은 법과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선택에서도 시작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정의롭게 행동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사랑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다. 누군가는 사랑을 인생의 가장 큰 의미로 여기고 또 누군가는 사랑이 때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랑을 영원히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면 끌리게 된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적인 매력이 아니다. 그는 사랑이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다.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플라톤은 에로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에로스는 흔히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플라톤에게 에로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개념이었다. 그것은 결핍에서 시작되는 욕망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원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소유하려는 감정으로 이해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가지려 하고 상대가 나를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기를 바라며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플라톤이 보기에 이런 사랑은 너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끝없는 상승 과정이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랑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사랑은 한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사람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끌린다. 누군가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찾게 된다. 상대방의 성품, 지혜,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켜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랑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사랑이란 단순히 특정한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름다움과 진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완전한 지혜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향한 움직임이 된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원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어 간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고 더 성숙한 존재로 변화한다. 사랑이란 결국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이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된다. 하지만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왜곡되면 사람은 집착하게 되고 상처받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플라톤은 사랑이 단순한 소유욕이나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을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플라톤이 보기에 사랑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배우고 단련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사랑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사랑을 통해 나는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있는가? 상대를 통해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 플라톤의 사랑론은 단순히 어떤 사랑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랑이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결국 사랑이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힘이어야 한다.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며 더 완전한 자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진실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